네, 이달에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 중에 20, 30대 청년 의원들이 있습니다. 청년 의원들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이 되는데 그들의 생각과 이 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청년 의원을 대표해서 한상욱 의원, 김윤권 의원 두 분 나와주시고 이상미 시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상욱, 김윤권 의원 두 분은 30대이시죠? 네. 예, 구체적인 나이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20, 30대 청년 의원들이 꽤 당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나 당선됐습니까? 예, 이번 7대 지방의회 선거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청년 정치인들의 돌풍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회자됐던 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던 녹색당의 후보가 20대 여성 후보였거든요. 근데 득표가 놀랍습니다. 1.7%, 예. 8만 3천 표를 얻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무소속으로 도전했던 30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를 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20대, 30대, 20대가 한 분 계시고 30대까지 포함하면 11분이 20, 30대 전라북도에서 예. 11분 당선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11분이면 한 5.5% 정도 5% 정도 예. 그렇게 되고요. 6대 지방의회, 6회 지방의회와 4년 비교하면 전 선거. 4년 전과 비교하면 4년 전에는 그 30대가 2분밖에 없었거든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근데 이번에 6분이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수는 높지만 예. 이제 아직도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어떤 청년 정치인들의 제도권 진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이제 하나의 흐름, 요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촛불 이후에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지는 것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정당 입장에서도 청년들의 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례 쪽에 보면 30대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성에 차지는 않지만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나이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들께 몇 가지 좀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질문을 답변을 차트에 써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년 의원이 본 지역 정치의 적폐가 무엇인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글쎄요, 적폐라는 단어가 조금 드세기는 한데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김윤권 의원은 지역사회 민낯 이렇게 적어주셨고, 한상욱 의원은 농촌 지역의 보수적 성향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무슨 뜻인지 좀 잠깐 들어볼까요? 한상욱 의원께 좀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이제 전라북도 지역이 민주당이고 좀 진보적인 성향이 전체적으로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청년 정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무조건 조금 약간은 좀 경륜이 있는 분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남자분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한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농촌 지역에서는 특별한 보수적 성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조금 전에 그 이상민 차장께서 청년 당선자를 얘기해 주시는데 주로 지역구 당선자는 전주, 군산, 익산에서만 나왔어요. 네, 그런 거 보면 고령층이 많이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이 좀 뚫고 당선되기가 아무도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 예, 그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거네요. 예. 적폐라기보다는 좀 소망이 담겨 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모습. 알겠습니다. 김윤권의 지역사회 민낯 어떤 뜻입니까? 네,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사회를 자세히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좀 정치화된 집단 내지는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그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표심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표심이 결국은 나중에 정책적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화되거나 집단화되지 못한 청년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또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청년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화된 표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치화된 집단이 크면 클수록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렇겠죠. 것 같아요. 예.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예. 반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표심이 좀 약하잖아요. 예. 정치화된 조직도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반영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적폐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두 분이 젊은 신인 정치인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센 그런 문제점을 좀 제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기대보다는 좀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예. 이상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저도 이 답변을 보고 저게 적폐라고 볼 만한 건가? 예.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마 두 분이 이제 원구성을 하는데 참여를 하셨을 텐데 두 분 다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계속적으로 얘기돼 왔던 게 어떤 소수당과 무소속 이런 부분들이 원구성하는데 좀 배려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분으로 따지면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결국 민주당이 다 독식을 하거나 민주당이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이제 그 의회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이게 뭔가 소신 투표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원구성을 해야 한다. 이런 뭐 강력한 문제 제기 또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정풍 운동처럼 예. 어떤 이런 변화 이런데 좀 어떤 그 경향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뭐 그동안 계속돼 왔던 이게 적폐라고 하는 건 쌓이고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에 아직도 그러니까 원구성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서고요. 민주당 내에서 나눠 먹기, 독식하기. 예. 아무리 능력 있고 뭔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도 민주당이 아니면 원구성, 뭐 상임위원회나 어떤 그 의장단에 참여할 수 없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대표적인 적폐다. 근데 이런 예. 부분들이 어떤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원구성도 있고 하니까요. 아니, 그런 정풍 운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농촌 지역의 보수적 성향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김용건 의원께서 해주신 지역사회 민단계 청년 문제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겹쳐도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청년 당선자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 좀 있고 전주시만 하더라도 20대, 30대 의원이 5분이 계세요. 5명이서 제 항상 모여서 청년 정책을 위한 연구회를 만들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 정책에 대해 수혜를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촛불을 통해서 총선 대선을 통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국민들이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정책적 수혜가 좀 더 많을수록 좀 더 이제 청년 정치 참여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보면 네.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되네요. 네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청년 의원이기 때문에 중장년 의원들과 내모가 다르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여쭤봤는데 한상욱 의원께서는 체력 이렇게 적어주셨고 김윤건 의원은 인기와 관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사실 뭐 내용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제 그 기대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체력과 인기와 관심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답변을 좀 들어보죠. 한웅 의원께. 예. 네. 이제 원구성이 되고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난 상황인데 물론 뭐 전 약간은 이제 반농담적인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은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다선 의원들 뵙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봐도 그분들은 마음은 아직까지도 열정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또 회의를 진행하고 또 만남을 진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 뭐 쉽게 지치시고 쉽게 이렇게 빨리빨리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계속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좀 유리한 점이 아직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감당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해서 가벼운 마음에 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예. 그 의회 내에서 역할을 하는데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접촉하는데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가 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실 텐데 사실은 그
장년층 중에서도 체력 좋으신 분들 사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으시겠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반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김윤구 의원께서는 인기와 관심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네, 사실은 좀 더 노멀한 답변을 준비했는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바꿔봤습니다. 예. 일단은 기초의원 투표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세요. 흥미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 후보, 젊은 후보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번에 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되게 흥미롭고 신선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와 관심이라고 좀 써봤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를 지지해준 많은 시민들은 사실 저와 세대적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강한 정치, 육아와 교육에 대한 정책, 청년에 대한 정책, 예. 이런 정책적 비전을 보고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예. 이렇게 육아를 고통을 같이 나누는 정치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공감, 세대적 공감. 예. 그래서 오늘 좀 지지가 많아서 그런 걸 모두 뭉뚱그려서 인기와 관심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예. 중장년 의원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청년의 문제, 그런 문제를 나는 체감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제 예. 세대가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더 공감대가 높은 거죠. 예. 그 혹시 나는 중장년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았다.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답변 정도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었었는데요. 네. 이상민 차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 문항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중년 의원과 청년 의원의 차이가 나이만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청년 의원의 가장 핵심은 아까 이제 청년들의 고민, 그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다고 해서 청년만 지지해서 당선되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분들의 지지는 뭐냐라고 하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화라고 하면 이제 앞부분에서 물론 이제 뭐 적폐 이렇게 얘기됐던 어떤 기성 정치의 문제점들의 변화를 일구는 어떤 그런 돌파구, 이제 그러한 정풍 운동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는 젊고 이런데 이 뭔가 하는 정치적 활동의 내용이나 예. 모습은 예. 기성 정치인과 똑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의 지지가 예전보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 청년 정치인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청년 이상의 세대들도 적 지지하는 바일 거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고 놓고 보면 어떤 기존의 잘못된 관행, 그런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정치 문화를 뭔가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문들이 지금 득표하신 그 표 속에 녹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때 그 새정치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두 분 같은 전 청년원들이 당선된 것은 새정치에 대한 높은 기대 같은 게 굉장히 유권자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바람들에 대응하는, 조응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뭔가의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그 투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청년들이 당선된 데는 뭐 세대적 흐름보다는 이제 지방 의회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당의 지지율을 얹어서 당도 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1-가의 청년 공천을 많이 하거나 비례대표의 청년 공천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희도 부응해서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를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죠.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행과 이 선배들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그 좋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실천할 방법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정치에도 기존의 질서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행으로 굳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개인이 이 벽을 뚫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소위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일명 이 사투리로 싸가지라고 하죠. 자칫하면 이런 손가락질로 받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사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윤건 의원께서는 원칙과 초심이라고 적어주셨고 한상욱 의원은 선경청 후 제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목만 보고 약간 감이 오는 건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김윤건 의원 들어볼까요? 네, 아까 연장선상에서인데 이제 새롭게 시효에 들어오다 보면 확실히 그런 관행이나 그런 압력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예. 이렇게 무언의 벽을 느낄 때가 예.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아니더라. 좋은 건 좋은 거더라. 이런 압력에 부딪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압력에 부딪히는 게 사실인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느꼈다는 뜻입니까? 그럼요. 예. 아 벌써 느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 이게 저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청렴이나 정직, 좀 반듯한 정치,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좀 제 스스로 좀 지키고 견제 나간 후에 이렇게 또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 의원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 34명 중에 15명의 의원이 사실 초선 의원이에요. 사실 이 초선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시민 중심의 올곧고 바른 기존과는 다른 정치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좀 마음을 같이 좀 해서 좀 의회 개혁이나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 원 구성이나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충분히 이제 내부적으로 잘 견제를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끼리 연대하고 손을 잡고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고 행동하겠다라는 네.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 우리 한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죠. 네. 예. 방금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벌써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 꾸준히 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우리 지난 의회 때도 4년간 꾸준히 제기된 일이었고 많은 토의를 거쳤으니까 지금은 더 깊이 뭐 토의하지 말자. 이미 다 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초선들을 향한 기선제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들의 그 먼저 했던 그런 경험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청을 해주자. 그들이 지나왔던 과정들을 충분히 좀 잘 들어주자. 그 다음에 조목조목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의 현 상황에서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뭐 말씀하실 때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지양을 하고 예. 앞으로 좀 잘 듣고 거기에 대응하는 바람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민 처장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예. 어쨌든 선배 의원, 뭐 선배 정치인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풀어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아까 이제 선경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선배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존중, 뭐 예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 나머지 얘기가 풀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제 결국에 이제 갈등 구조에 쓰는 건 결국에 정책의 문제랄지 의정 활동에서의 어떤 결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배에 대한 아까 뭐 싸가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뭔가 이렇게 기선이 제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일정한 어떤 그런 걸 좀 가져가되 대신 공론화라고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배 정치인들과 어떤 그 의회 내에서의 토론이나 이런 걸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저는 뭐 이 청년 정치인들 거의 필패일 수 있다. 그걸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론화를 하면서 시민의 요구로 전환시키느냐. 이제 그랬을 때 이 청년 정치인들이 훨씬 명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선배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회 내에서의 어떤 토론과 논의로 이 문제에 답을 내려고 하면 저는 뭐 거의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팁은 좀 그렇고요. 이걸 풀어가는 방식은 선경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듣는 모습과 그리고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낼 때는 어떤 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뭔가 예.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뭐 시민단체들도 뭐 그런 변화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데도 있고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뭐 토론회를 할지 어떤 이런 간담회 이제 예. 이런 과정들을 하면 어떤 알겠습니다. 이 한두 초선 의원의 어떤 뭐 객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 요구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현명함이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꽤 유용한 뭐 전략이라고 할까 전략의 수단 뭐 이렇게 네. 느껴집니다. 예. 예. 충분히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의 좀 응원을 받아라라는 뜻으로 네. 이해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 청년 정치인의 이 참여 확대 방안을 여쭤봤습니다. 두 분이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현실 정치에 나서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청년 정치인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르면서도 여러 가지 느끼셨을 겁니다. 선거라는 과정이 아주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상욱 의원은 제도적 이 마련 필요 그리고 기회 확대 이렇게 적어주셨고 김윤건 의원은 정책 수혜 혜택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한상욱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물론 답변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뭐 지금 선거에서 저희들이 방금 아까 질문에서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1-4를 청년에게 주면서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횟수조차도 많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거를 저희들이 밑바닥에 있는 저희 기초원들이 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 마련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밑에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회 참여의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회에서도 그렇게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의회에 들어가 있는 만큼 또 익산에서는 좀 청년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의원들과 소통하고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뒷부분에 얘기해 주신 것은 청년층의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첫 번째 제도적 마련의 필요는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리는 방안이 두 가지 계셨는데 전자에 얘기하셨던 것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구체성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예. 뭐 광역의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이상적인 얘기지만 기초의회에서는 좀 여성의 비율도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청년의 비율도 좀 할당해서 좀 되었으면 예. 좋겠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그래서 결코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김윤건 의원 얘기 들어볼까요? 정책적 수혜 확대. 예. 네, 정책적 수혜 확대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정치 진출을 했잖아요. 이번에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 선거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청년 스스로가 많이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비전과 신념이 좀 명확하고 이 정치를 좀 잘 준비를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뭐 기성 정치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중장년 정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청년 정치인이 더 뭔가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한 의원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청년들이 예. 정치 진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스스로가.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두 분의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어떤 활약을 보여주시냐에 따라서 더 좀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이상민 차장님. 예. 이제 뭐 두 분 말씀에 좀 깊게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역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기대가 많은데 어떤 우려가 있냐?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역량이 제대로 준비돼 있어서 이제 의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견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준비된 역량이 있는 의원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청년 정치가 예.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많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당에서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년 정치학교 예.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가 만약에 다음 선거에 내가 정치 한번 준비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하거나 함께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 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나 한번 정치 해볼까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전망을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도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청년 지원조례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할 때 그 예.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현실적 대안이고 이제 더 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당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돈 문제, 기성 정치에 대한 도전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에 대한 할당 비율을 몇 프로 이상을 청년이나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 차원에서 합의가 있을 수 있도록 청년 정치인들이 잘 활동해서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의원이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나의 청년 정책 한 가지만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년 정책 한 가지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김윤건 의원께서는 엄마도 청년, 한상욱 의원은 소통장치 마련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건 의원. 네, 저는 이제 다양한 청년 문제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청년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육아와 경력 단절 여성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어요. 이제 전주에 아까 5분의 시의원들이 계신데 예. 청년 세대의 좀 심리나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의원도 있으시고요. 좀 주거, 취창업에 좀 관심 있는 청년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청년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지 뭘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청년 문제 전반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이뤄나가겠지만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부분, 엄마도 청년이다. 이 육아나 경력단 여성들에 대한 문제에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닿는 엄마와 육아와 또 경력 단절을 위한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혹시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일단은 육아 공동체를 좀 많이 활성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육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 육아 전반을 뭐 국가나 전주에서 해달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할 때 한두 시간에 대한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뭐 여성들이 일을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는 정책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소통장치 마련. 네. 뭐 아까 좀 전에 질문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이어서 그 세대에 공감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또 뭐 청년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문제들이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전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얘기들의 속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는 서로 간에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있는 동안에 서로 공감하는 의원들도 좀 있어서 같이 의원들 몇 분이서 이런 포럼의 장을 좀 마련을 해서 청년들을 초청하고 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 특히 저희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장치들이 더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나 서울이나 도심,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많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농촌 지역에서도 또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모두 다 드렸는데 마지막 마무리 반으로 한 분당 한 30초 정도씩 총론 차원에서 이상민 처장님의 평을 좀 들어보고 두 분의 각오, 다짐, 바람 두
두 의원께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변화의 바람들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적 자산은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정치인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어떤 소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 어떤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하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정치인의 상을 가질 거고 그러한 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졌을 때 저는 4년 후에 또 다른 정치적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만들지 못하면 또 4년 후에도 4년 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뭔가 다시 정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이제 이런 정치적 자산을, 나의 정치적 자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니까 저는 지금 청년들이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쉽게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루를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청년 수당이랄지, 그러니까 적은 액수지만 그게 있어서 예. 청년들이 앞으로의 어떤 희망과 기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정책들을 좀 발굴하고 좀 독려하는 예.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짐, 각오, 한 30초 정도 짧고 굵게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공급분 드릴까요? 예. 네. 이 자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됐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고민했던 것들에 더해서 우리 김 의원님의 말씀 들으면서 또 제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 부분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청년 의원으로서 하여튼 청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잘해야 또 앞으로의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김 의원님. 예. 네, 오늘 뭐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그런 지지가 저의 지지였다. 이건 맞는 얘기 같고, 사실 이제 제가 선거를 하면서 썼던 얘기 중에 새로움이라는 게 항상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송천동,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반듯한 정치로 좀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정치의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멋진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성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낡은 것과의 결별,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 정치 30대 청년 의원들이 그런 원동력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